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금천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윤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거위기가구 지원 방법과 실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거복지센터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주거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갑작스러운 태거 위기에 지원하는 긴급 임시주택을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금천주거복지센터의 몇몇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어떤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복지센터의 기본 방향과 개입 방법 등의 사업 내용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12월 사무위탁으로 주거복지센터 사업을 시작하여 10개 센터가 인근 자치구까지 담당하다가 2018년 4월 25개 자치구 전체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9개 지역센터는 SH공사가, 16개 지역센터는 민간법인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과거에는 내담자의 대다수가 저소득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이었지만 정책 대상의 변화 때문인지 최근 들어서는 청년, 장년, 신혼부부, 일반 시민 등 주거 욕구가 있는 다양한 계층의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복지센터가 모든 주거 욕구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센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경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또 어떤 전문가와 만나야 할지를 알려드리고 연계해드리는 일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위탁 방식이다 보니 수탁법인마다 고유의 전문성이나 특징이 사업에 반영되기도 하고 민간 부분의 강점인 현장 밀착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당사자를 위한 건익 옹호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민간주거복지센터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 관련 상담 및 사례 관리, 긴급 주거비 지원, 외부 자원 연계 및 의뢰,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교육, 특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거 관련 상담 중 가장 많은 부분이 공공임대주택 관련으로 센터에서는 수많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입주 자격뿐 아니라 공고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상담 시에는 당사자가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주택 유형을 확인하고 가구 완수, 부담 가능한 보증금과 월세액, 청약저축 가입 내역, 장애 유무, 근로 여부 및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여 최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된 임대주택 정보를 일정 기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이나 긴급지원 등 필요한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이나 지원 내용과 방법을 안내하고 보증금이나 월세 대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강제 퇴거, 주택 재개발, 보증금 회수와 같은 당사자 권익 옹호를 위한 상담도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의 복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지원을 의뢰하거나 공동사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정신건강, 금융복지, 장애인 관련, 외국인 관련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의 조언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홍보를 위해서라도 지역 내 복지기관 네트워크 구축은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과 복지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주거권과 관련 법제도의 변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 자격 안내, 주거복지센터의 사업 홍보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센터는 각 센터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이나 운영기관의 전문 분야에 따라 특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긴급 임시주택을 운영하거나 주민 자조 모임을 지원하기도 하고 집수리 사업, 노숙인 지원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의 3개월 이상 거주자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시키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거비 체납이나 주거 박탈 위기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월세나 보증금, 긴급 연료비 및 간편 집수리 지원 등의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서비스 제공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상담, 사례 판정 회의, 심층 상담, 사례 회의 및 지원 실행, 평가 및 사후 관리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주거복지센터에서 당사자를 만나는 방법은 주민센터나 지인, 다산콜센터 등 여러 경로로 주거복지센터를 인지하고 연결되는 전화상담, 센터로 직접 찾아와서 이루어지는 내방상담, 요즘은 어렵지만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지역의 다양한 행사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서 이루어지는 현장 상담, 그리고 지역 내 유관기관의 의뢰를 통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90% 이상의 상담이 전화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주거 관련 욕구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내담자의 가구 구성, 경제 상황, 주거 현황 등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례 판정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센터의 개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개입이 필요한지, 우리 센터가 직접 개입해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타 기관에 의뢰해야 될 사안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각 상담자가 했던 초기 상담은 잘 이루어졌는지,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등을 함께 논의합니다. 심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의 경우에는 사례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후 이루어지는 개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정된 사례 담당자는 당사자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와 주거 현황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역량과 의지, 사회적 관계망, 지지 체계 등을 파악합니다. 주거비 지원을 해야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인지를 소득증빙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가구 방문 시에는 의뢰했던 기관의 담당자와 동행하여 상담에 도움을 받고 내용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욕구, 그리고 사례 담당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직접 지원을 위한 사례 회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지원 금액, 시기와 지원 기간 등을 결정합니다. 지원하게 되는 경우 서울시 사업비로 지원할 것인지, 소득 기준이 맞지 않거나 보다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 어떤 외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것인지 등을 재원을 결정합니다. 외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로 결정하면 당사자에게 과정과 소요 기간, 조건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신청하게 됩니다. 월세 지원, 보증금 지원, 집수리 등의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당사자의 당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향후 유사한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그 결과를 평가하고 주거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체납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추가 지원이나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지는 않는지 등 최소 3개월까지는 사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센터의 개입에 대한 당사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사례를 종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개입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나 주택바우처,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 등 정부 지원 주거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주거복지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직접 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복지센터의 사업비를 통한 주거비 지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주거지 확보를 위한 보증금 지원 최대 300만 원까지, 월세 지원은 월 35만 원 이내 최대 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체납가스비나 전기요금 등 긴급 연료비는 월 20만 원 이내 최대 4개월까지, 문손잡이 등이나 등 교체, 방충망 설치 등의 간단한 집수리 지원이 2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여타 다른 사업을 통한 지원보다 빠르게 지원을 결정하고 위기 가구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시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가 적고 지원 가능한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낮은 편이라 지원이 필요하지만 가구 소득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외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거나 후원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부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마다 지원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다거나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다거나 소득 기준, 지원 가능 금액의 한도와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신청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울 시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주거위기 가구에 주거비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 많이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사례관리기관에서 신청서와 위기사항 및 신청 금액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대상자를 추천하면 자치구에서는 신청서의 내용과 증빙 자료를 검토하고 소득 기준을 확인한 후 복지재단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매달 기금배분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결정하여 자치구를 통해 신청기관에 통보가 됩니다. 선정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재단에서는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센터의 직접 지원과 마찬가지로 3개월간의 모니터링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최근 6개월 이내 위기가 발생했으나 분명한 재기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 가구에 주거비뿐 아니라 생활비, 교육비, 양육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굿네이버스의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례관리기관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기본 서류와 항목별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상당히 서류가 많고 당사자뿐 아니라 기관 담당자의 설문지도 제출해야 하지만 선정 이후 10일 이내 지원금이 입금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례관리기관으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마찬가지로 3개월의 사례관리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주거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월세나 임시주택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푸른 나눔 주거 취약계층 임차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기초수급, 차상위 가구가 화재, 풍수해, 강제 철거 등과 같은 위기사항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경우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기관에서 신청서와 추천서 및 증빙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1차 서류 심사 후 2차 현장 심사 및 심층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 주거 취약 가구에 임차 보증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례관리기관에서는 신청서와 위기사항 및 신청 금액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대상자를 추천하면 심의를 통해 결정된 임차 보증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사례관리기관에서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 정서적, 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치료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항목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이랜드 위기가정 지원사업, 집중 지원을 통해 위기사항 극복의 가능성이 높고 자립 재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개보수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아산복지재단 SOS 복지지원사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사업, 자립 의지가 있으나 저소득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미혼 한부모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자립 기반에 돕는 미혼 한부모 주거비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 외에도 어떤 외부 사업들이 있는지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연계하여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의 관심이나 노력에 따라 당사자에게 지원 가능한 폭도 많이 달라지는데 현실 주거복지센터에서는 기본적인 업무가 많고 제한된 인력으로 보다 적극적인 외부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직접 지원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의 경우에는 주거지를 지원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침수, 주택 붕괴와 같은 각종 재난, 재해, 실직, 파산, 가정폭력이나 주택 경매 등으로 주거지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으나 스스로 주거지 장만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여 고시원과 같은 임시주거지를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특히 성별이 다른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지낼 만한 공간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역에서는 긴급 임시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마포구, 서대문구의 경우 지자체가 주택을 확보하고 수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입주자 선정이나 사례 관리를 지역주거복지센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남, 강북, 광진, 금천, 은평, 성북의 경우 주거복지센터가 자체적으로 주택을 확보하고 수리하여 긴급 임시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천주거복지센터에서는 LH 장기미임대주택 3호를 무상임대하여 후원금과 외부 사업을 통해 수리한 후 임시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주거지를 박탈당한 아동이 포함된 2인 가구 이상의 가구에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주거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유관기관의 의뢰로 입주하게 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일주일 이내, 아주 다급한 경우에는 선입주 후에 심의회의를 하게 됩니다. 2017년 1호를 시작으로 2019년 추가 2호를 마련하였으나 한 가구가 퇴거하면 바로 다음 가구가 입주하여 지역에 발생하는 긴급한 수요에 맞추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긴급 임시주택에는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기본 생활 집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임시주택 퇴거 시 주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자가 납부한 금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간 동안 수급자 신청, 복지자원 연계, 맞춤형 임대주택 정보 제공, 각종 후원을 연계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법적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와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거와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입주자와 센터의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활용하고 있는 LH 장기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모두 지하층에 있고 수리를 해도 투입된 비용에 비해 결과가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제는 공공이 긴급 임시주택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긴급한 대상자에게 단기간 지원하는 임시주택일수록 좋은 위치에 깨끗한 주택을 제공하여 위기가구가 가정 해체되지 않고 단기간이나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긴급 임시주택 사업이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마다 다른 주체가 조금씩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지원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로 개입했던 건인데요. 여성 노인 1인 수급 가구로 주택 재건축 예정으로 퇴거 요청을 받고 있었으며 월세 체납으로 인해 보증금마저 모두 소진되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했던 경우입니다. 무릎 관절, 허리 통증, 정신질환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 의지가 약해진 상태였고 외부 화장실에 비좁은 부엌에 누수와 곰팡이로 눅눅한 벽과 잠금 장치가 없는 오래된 창문 등 주택마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주택 재건축이나 누수, 침수 등의 사유로 시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긴급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데 센터의 개입으로 즉시 지원 전세임대를 신청하였습니다. 선정 후에는 센터 특화 사업인 전세임대 물색 도우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선호하는 지역과 조건을 확인한 후에 전세임대 도우미가 당사자 욕구에 맞는 주택을 물색한 후 당사자와 동행하여 주택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동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서울시 사업비로 보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지역의 자원봉사단체와 센터 직원들이 함께 이사를 도와드렸으며 이사 후에는 주민센터에 동행하여 전입신고와 주거급여 변경 신청, 각종 공과금 할인 신청 등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사 후에는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번 기간 중 월세가 체납되어 또다시 퇴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임대인의 월세 독촉에 대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번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시고 퇴원하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마찬가지로 주택 매각 및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받고 있던 수급 4인 가구 사례입니다. 뉴타운 지구 해제 이후 금천구에서는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헐어 빌라와 같은 다세대 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주택 건축업자에게 주택을 매각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서를 살펴보면 살고 있던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은 원래의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업자의 입장에서는 건물 명도 후 바로 철거를 해야 하고 시간이 곧 비용이기 때문에 원래의 주인에게 건물 명도에 대한 강한 책임을 묻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하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면 초조해진 임대인의 퇴거 압박이 임차인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이 가구는 해당 주택에 살면서 다양한 집수리 사업에 지원을 받아 현재의 주거 환경에 매우 만족하며 이주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서로 간의 통지가 없었던 경우 임차인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계속 주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구는 묵시적 갱신을 통해 9년째 살고 있어서 법에 따라 그 다음 해까지는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당사자와 의논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이사를 나가지 않겠다는 주장을 알리는 내용 증명 서류를 함께 작성하였고 변호사의 확인을 받아 임대인에게 발송했습니다. 임대인과 한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 선택이고 많은 임차인들이 이 과정에서 조용히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당사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주택 명도가 다급한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이사비 명목의 피해 보상을 받고 상태가 더 양호한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이므로 현재 신혼부부 전세임대나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주민센터를 통해 의뢰된 사례입니다. 몽골에서 기금속 사업을 하여 한때는 번창하였으나 몽골에도 몇 년 전 IMF 사태가 발생했고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가정이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나 주거지가 없었던 7인 가구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이 화목하고 자립 의지가 강했지만 부부와 미성년 자녀 5명으로 설사 보증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 주택을 계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가구였습니다. 긴급 사례회의를 통해 저희 센터가 운영하는 임시주택에 입주하도록 하였고 이후 수급자 신청, 어린이집 연계, 이불과 같은 후원물품 연계 등의 도움을 드렸으며 신혼부부 임대주택, 다자녀 전세 임대, 매입 임대 등 신청이 가능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시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주택에 사는 동안 당사자가 납부한 적립금과 후원금을 가산하여 드려 향후 주거 자립을 이룰 자금으로 쓰시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아동주거 빈곤가구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받아 방이 3개가 있는 다세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20년간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어린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금천구 드림스타트의 의뢰건으로 외국 국적의 모와 초등 자녀 2명으로 이루어진 3인 수급 가구였는데요. 센터의 개입으로 앞 사례에서 말씀드린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살고 있던 LH 전세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통상 전세임대주택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주택은 상태가 너무 열악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정해진 입주 기간에 입주를 하지 못하면 임대주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해당 전세 임대주택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된 사례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서로 간에 통지가 없었던 경우 임차인은 계속 주거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으니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대상자분이 임차인이 아니라 입주자였기 때문에 임차인은 LH가 계약 해지를 요청해야 하지만 당시 LH는 입주자에게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하라며 법적인 개입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여러 곳의 문의와 요청을 통해 임차인인 LH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했고 3개월이 경과한 후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할 때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초록우선 어린이재단으로부터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받아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주 이후에는 금천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정리수납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타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이 계약 갱신이나 계약 해지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원 이외에도 지역에서는 기회가 된다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다양한 자원과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 센터에서는 업무 협약을 맺은 이사업체와 연계하여 이사를 돕고 지역의 집수리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도배, 장판 등 간단한 집수리를 지원하기도 하며 정리수납 전문봉사단체와 함께 정리수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후원 물품을 확보하여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복지센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위기가구 지원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